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굉장히 춥습니다. 전북교육청 이곳 천막농성장은 더욱더 온기가 차갑습니다. 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북 지부가 왜 이 교육청 앞마당에서 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천막 농성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네, 먼저 익산시의회 진보당의 손진영 시의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오셨어요. 매번 이렇게 농성장을 찾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 현실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인으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이 노동조합, 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교육공동체에는 우리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 이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페트롤 전북에서 자주 전해드렸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아울러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좀 더 열악한 상황, 오늘 이 농성장의 목소리가 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크실 것 같습니다. 네, 매우 공감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익산시에도 수많은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네. 명절수당 뭐 이런 거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매번 내는데 거의 대부분 비용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네, 효율적으로 떨어진다.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건지. 학교 현장도 저는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일, 쉬운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이 문구만 보고 이분들 정규직 되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죠. 정확한 교육 공무직은 근로보장은 받았으나 현실은 그대로인 부분에 대해서 네네.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공무직을 정규직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매번 너네도 시험 봐서 들어와라 부터 해서 온갖 편견에 그리고 왜곡된 현실을 거의 대부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학교 현장이나 모든 공무직들의 현실을 보면 거의 정년만 그냥 보장된 것 뿐이지 비정규직의 그 상황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차별받는 현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그 재정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저는 예산은 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청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에 효율적으로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익산시의회 진보당의 손진영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그 학교 급식실 조리 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최미경이라고 합니다. 예. 조리 실무사이면서 전주 지회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네네. 예. 조리 실무사는 어떤 일입니까, 정확하게? 우선은 학교 그 급식실이라고 하죠. 식생활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 주 업무고요. 보람도 느끼고 내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직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학교에서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네.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하지만 우리 조리 실무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 처우나 현실은 우리 아이들은 알림안무하고 뭐 알 필요도 없고 네네. 이건 어른들의 문제인데 어른들끼리는 이야기가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선은 이제 아이들은 이제 나오는 과정은 모르고 이제 차려진 음식만 제공받아서 급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투정은 있을 수 있죠. 뭐 그날 메뉴가 뭐 맛있네, 맛이 없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항상 아이들도 밥을 먹을 때 항상 감사하다고 하고 잘 먹겠다고 하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아이들보다 사실 어른들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긴 하더라고요. 감사한 부분을 모른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어떤 목소리를 가장 내고 싶으세요? 조리 실무사로서. 예. 저희는 그냥 저희가 뭐 크게 많이 바란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냥 똑같은 일을 함으로써 그냥 똑같은 일을 하니까 동일한 대접을 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뭐 공무원이나 교사나 그런 분들보다 뭐 더 나은 처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사실 저는 조리 실무사이니까 아이들 안전한 급식 먹는 게 제 최우선이잖아요.
아이들은 안전한 급식을 먹으려면 거기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단순한 그 요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는 되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항상 해마다 해온 일이긴 하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아 매년 하는 거다. 또 하는구나. 또 이렇게 천막 치고 또 농성하는구나.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되게 안타깝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또 다음 해가 되면 또 이렇게 천막을 쳐야 되고 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나와서 이렇게 또 외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전한 네. 환경 하나 하고요. 네네. 그래야 또 지속 가능한 또 아이들의 식사를 잘 만들 수 있는 환경, 이건 기본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방학이 이제 네. 돌아오잖아요. 네.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네. 있습니다. 방학 때의 현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조리 실무사님들. 아이들은 사실 방학이 제일 즐겁잖아요. 학교를 안 가고 쉬니까. 근데 저희는 방학이 다가오면 물론 이제 방학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이제 일을 노동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쉬는 기간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걱정되는 건 몸이 아픈 것보다 사실 아 이렇게 방학이 특히나 겨울방학은 이렇게 긴데 이번 달은 뭘로 생활비를 메꾸지? 이런 마음이 걱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기분이 뭐 쉬니까 기분이 좋기보다는 아 이제 한 달, 두 달 일이 없는데 급여가 안 나오는데 아 그럼 이번 달은 뭘로 해서 어디서 갔다가 이렇게 메꿔서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여가 나오지 네네. 않기 때문에 네. 몸은 좀 쉬어서 좋으나 네네. 역시 현실적인 부분은 네. 걱정이고 네. 몸도 그동안에 아팠던 곳들 치료하기 맞아요. 위해서 병원도 많은 분들 다녀야 목소리 돼요. 들어보니까 네네. 병원, 한의원 네. 그 휴식 시간이 없이는 또 학기가 그렇죠. 시작됐을 때 네네. 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던데 참 몸도 마음도 고달픈 방학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몸도 쉬고 네. 또 일도 하면서 그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이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 그리고 뭐 또 하나가 있다면 어떤 점을 또 목소리 내고 싶으세요? 저희는 이제 그 명절도 왜 항상 겨울에 있고 뭐 가을에 예, 있고 네. 방학에 맞춰서 이제 추석과 명절이 설날이 있다 있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명절 상여금 조금이 저희가 이제 방학 중에 이제 급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메꿔지는 부분이긴 한데 아. 그 부분조차도 사실 공무원이나 교사랑 너무 차별받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같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제 저희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누구는 제사상에 소고기를 올리고 누구는 그럼 돼지고기를 올리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그거 하나뿐만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이제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올해 하고 몇 년 있습니다. 차세요? 저는 5년 차예요. 아,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네네 맞습니다. 오래된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1년 차나 20년 차나 그 급여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까? 네, 큰 차이는 없고요. 예. 사실 뭐 저희는 이제 근속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이 있긴 하지만 20년 된 분들의 차이는 뭐 40만 원 정도, 뭐 근속수당이 1년에 4만 원씩이니까 예.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저희는 근속도 사실 상한이 있어요. 23년까지만 근속수당이 인정이 되고 그 이상은 근속수당이 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 23년, 24년 뭐 예전부터 해오신 분들은 계속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계속 거기 이후로는 급여가 오르지 않으니까 예. 네, 저희가 항상 뭐 구급 공무원 대비해서 막 말은 하긴 하는데 네.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저희는 뭐 20년, 30년을 해도 급여는 어떻게 보면은 초보 그 뭐 구급 공무원에 대비해서 너무 임금이 적은 거고 이제 신규 들어오신 분들에 비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건 그럼 이런 아니죠. 표현이 네. 맞습니까? 네. 그 교육공무직 10년차 임금이 구급 네, 공무원의 80% 수준이다.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예. 80%도 안 된다. 이런 60%. 60%? 네. 야, 그러니까 참 근무 환경 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네, 안전한 먹거리 만들기 네. 위한 근무 환경 조금 개선해 달라는 얘기고 네, 네. 명절 때 우리도 명절 상여금 좀 네, 더 받게 해달라는 달라는 얘기고 방학 기간에 네. 그래도 경제 생계대책. 활동을 할 수 네. 있는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 네. 얼핏 들으면 그 요구가 그렇게 거창한 요구는 또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현실에서는 이게 개선되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또 예산 측면에서 또 따져봐야 되고 현실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리 네. 실무사로서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민주노총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북 지부장을 하고 있는 백승재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도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번 빼놓고 임금교섭을 다 참석을 했거든요.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교비정규직 교육 공무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대체 가능하고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임금을 적게 줘도 괜찮고, 그런 걸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교섭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급 공무원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 앞으로 비교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구급 공무원도 최근에 많이 그만두잖아요. 이직률이 많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낮은 임금 때문인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오래 근무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라고 하고, 해마다 동결하라고 하고, 이를 주장하는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노조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시민들은 이제 그는 공무원하고 똑같은 임금을 달라는 거냐? 맞아요. 그렇게 반문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공무원과 똑같은 임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신분이 다르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적어도 생활이 가능한 임금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급 공무원이 10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적어도 80만 원, 85만 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시민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이 오래될수록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임금이 2배가 차이 나는데, 그건 안 맞지 않느냐. 경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폭이 좁아져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 교육공무직은 연차가 늘어나도 더 임금이 상승 폭에 비해서 적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 농성을 누구를 상대로 지금 농성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감도 공석인 상황, 이 전북교육청에 누구랑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현재 이제 교육감님이 없다 하더라도, 예. 그 권한과 직무를 부교육감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모든 교육청들이 지금 임금교섭에 참여하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최종 수장인, 지금은 최종 수장인 부교육감님이 결단해야 된다.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 한 있습니다. 번이라도 만나셨습니까? 유정기 부교육감 말씀. 한 번 만났습니다. 테이블에서 앉아서 협상을 했습니까? 협상을 하진 않고요. 예. 따로 이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올해 임금교섭에서 노동자 요구가 적어도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 돼야 된다, 이 요구도 했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 무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교배정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명절 휴가비도 이미 국가는 기본급의 120%를 결정했으니, 네. 교육기관도 이에 맞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주문은 했죠. 사실 이게 전북교육청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비정규직 전국 연대 회의가 있습니다. 학비연대라고 부르는데, 이 연대에서 내부적으로 향후 일정이나 또 공동행동 계획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지금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12월 4일, 5일, 4일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이제 파업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 파업을 통해서 어쨌든 임금교섭에 좀 진척이 있기를 좀 바라고 있는 거고, 예.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파업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예? 자기 임금이 가뜩이나 적은데 깎여가면서까지 파업하고 싶지는 않은데, 문호동 무임금 파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원체 임금이 문제가 낮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급식실의 폐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런 폐암 대책 문제도 같이 내놔야 되는데, 네.
교육청이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 대책이 좀 나올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북지부 사무처장 이재희입니다. 예. 우리 사무처장님은 교육공무직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현업은 조리실무사고요. 예. 지금은 이제 상근으로 나와 있어서 사무처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실무사 분들이 학교마다 계시잖아요. 네.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시고, 혹시 조리실무사님들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고요. 사실 저희는 조리실무사의 좀 그 업무 환경 개선이 좀 돼서 나중에 좀 우리 아이들이 교육공무직으로 조리실무사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엄마도 해봤는데 참 좋은 직업이야, 괜찮은 직업이야, 너도 해봐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야,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이 조리실무사의 처우나 현실이 어려운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실례일까요? 그렇게 어려운 조리실무사,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는 처우의 조리실무사를 왜 선택하셨을까라고 누군가가 반문하면 네. 아니 그렇게 천막농성하고 목소리 내려고 조리실무사 된 건 아니잖아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공채 1기로 조리실무사에 들어왔고요. 네. 저희 이제 시험 볼 때 면접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 기숙학교를 가면서 저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해줬던 그런 사랑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조리실무사라는 직종을 알게 됐고 그때 이제 공채 시험을 보고 입사를 했고요. 일을 하는 건 무척 힘들지만 저희 이제 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공채 1기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러면 이건 교육청에서 채용한 조리실무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규직이십니까? 아니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공채 1기로 뽑은 조리실무사인데 정규직이 아니고 교육공무직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공채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전에는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는 학교장 채용이라고 해서 그 학교에서 조리실무사를 채용했었는데 제가 입사하던 2020년도에는 공개 채용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필기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2차 면접 시험도 보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엄연히 공개 채용을 통한 공채 필기와 면접을 통해서 채용된 조리실무사신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는 공무원이냐 교육공무직이냐에 따라서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 자녀들이 조리실무사로서 교육공무직으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대가 과연 올까요? 오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네, 저희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저희가 이제 같은 노동자들끼리 교육공무직들끼리 한 마음이 돼서 이제 투쟁한다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조리실무사들의 현장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시는 분들, 그 가스레인지 뜨거운 불 온도 속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무거운 거 들고 시간 내에 우리 아이들의 식사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시는 분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조리실무사분들의 여건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의 조리실무사분들의 속내, 현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그날 메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복잡한 레시피가 있는 그런 메뉴를 하는 날은 저희가 근무 시간이 8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뭐 1시간 먼저 나와서 식재료를 손질해서 조리를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많고요. 어떤 날은 조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급식하기 전에 거의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제 저희도 점심을 먹는데 그 점심 식사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메뉴들이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전문가니까 네. 이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식사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 종종 반복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식수원 자체가 뭐 유초등이 다르고 중고등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평균 뭐 1인당 식수원이 120명을 책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이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실무사들은 최대가 80명인데 현실은 뭐 50명대에서 60명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라는 현장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출 기준 자체가 2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려서 원치 않는 화재로부터의 상처, 위험, 곳곳에서 그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항상 긴장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위험도가 있는 건 화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숟가락, 젓가락, 컵 이런 거는 이제 끓는 물에 열정 소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약간 그래도 좀 숙련이 되어 있는 연체가 되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거를 작업을 할 때 좀 준비를 많이 하는데 신규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너무 잘 숙련되지 않고 또 그런 거에 미흡하다 보니 화상 산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본 치료비만 산재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급여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다 이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안전한 근무 환경, 그리고 방학 기간에 몸은 쉬나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조금의 처우 개선, 그리고 최소한의 우리 최대 명절 때 받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떡값이라고 하는 상여금 아예 없습니까? 상여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임금교섭에서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기본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갓 입사한 입사 1개월 차나 저희는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나 기본급이 똑같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명절 상여금 자체도 저희가 이제 정액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195만 원 해서 구정 그리고 추석해서 92만 5천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다른 국가직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120%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똑같은 거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교육공무직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명절 상여금을 받긴 하나. 네. 이것이 정규직 기준 120% 명절 휴가비 지급 요구. 네. 하지만 교육청은 수용 불가 입장.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다시 정정을 하자면 명절 상여금을 받기는 하나. 이것이 정말 기준치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은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젊고 건강하시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아이가 들어가듯 그 힘든 일을 하기에 조리실무사는 역시 연차가 쌓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만둬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직업으로 생각해서 일을 해오고 계신 우리 선배의 조리실무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지금 사무처장 역할도 맡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연차가 들어간 분들에 대한 더욱더 안전한 근무 환경, 물론 이제 임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씩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크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요구는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달라는 요구하고
명절 상여금을 차별 없이 다른 공무직들과 같이 기본급의 120%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조리실무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중에는 무임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전북교육청은 305일에 대한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일에 대한 무임금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년이 이제 뭐 65세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 직종들도 그렇지만 조리실무사는 사실 65세까지 일을 한다는 게 지금의 이제 업무 환경으로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배출 기준을 전국 통일해서 법제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배출 기준 자체가 지역마다 다 다르고 하다 보니 배출 기준을 좀 낮춰서 저희가 60세, 61세 정년 때까지 근무할 때도 조금 더 좀 안전하고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어젯밤에 여기서 혼자 주무셨다고 들었어요. 누군가는 새로운 전북의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감 후보가 되겠다고 말씀들 하고 있고 현수막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의 구성원 중에 한 직종, 물론 교육공무직은 다양한 직종이지만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교육감 예비 후보, 출마 후보자들은 이 현장에 혹시 다녀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소문이 안 났는지 아무도 이제 오신 분은 없고요. 혹시 이제 전북의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러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를 위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방문 또 대화를 통해서 개선점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것도 차기 교육감의 후보자의 덕목이 아닐까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